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이 몇 주 쉬었는데, 이번 주 나갔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제가 좀 건강이 안 좋다 하니까 뭐 많은 걸 보내주셨어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나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라도 제가 헛되지 않고, 뭐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는 주위 이웃들하고 나눠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하여튼 뭐 저 건강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힘없이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그 사이 힘을 많이 냈습니다. 자, 오늘은 볼륨저 밴드 상단선이 끝나고 이제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 중간선, 뭐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볼륨저 밴드 이제 중간선이죠.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이제. 자, 볼륨저 밴드 중간선입니다. 중간선은 어떻게 해요? 21입평하고 같다. 21입평이죠. 볼륨저 밴드 선은 21입평하고 같습니다. 볼륨저 밴드 21입평하고 같은데 지금 그 볼륨저 밴드 21입평하고 같아요.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볼륨저 밴드 21입평하고 볼륨저 밴드하고 뭐 틀린 게 뭐 있느냐 이야기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틀리니까 강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볼륨저 밴드하고 21입평은 어떻게 틀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1입평은 그 참 21입평은 첫째 21입평은 뭡니까? 이제 매매 타임은 알 수 있습니다. 매매 타임은 알 수 있죠. 21입평은 매매 타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21입평 올라가면 주식 사고. 그래서 매매 타임이 어떻게 있습니까? 저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캔들이 어떻게 해요? 21입평 올라가면 사고. 또 하나는 뭡니까? 21입평이 상승하면 산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21입평에 모르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상승의 강도죠. 상승의 강도. 이제 21입평에서 없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상승의 강도입니다. 상승이 이제 파워죠. 그러면 이 21입평이 얼만큼 오를 것이냐. 우리가 사실 주식 장기 투자한다 하지만 장기 투자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가 짧은 시간에 수익이 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물리니까 사실 장기 투자합니다. 우리가 보면, 안 그렇습니까? 물리니까 어떤 놈이, 장기 투자하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뭐 짧은 시간에 수익 내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에 수익을 어떻게 21입평 이 자체까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이제 쓰는데 이 볼륨저 밴드의 가장 핵심자가 뭐라 했죠? 핵심이 상승의 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물론 21입평 갖고 상승의 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21입평의 이제 종이격을 어떻게 해요? 종이격을 갖고 분석하면 어제와 오늘 사이의 이격을 차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격 자체가 매일 체크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종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저 밴드가 이제 상승의 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저희들이 그 볼륨저 밴드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중간선이죠. 중간선에 몇 개가 있느냐? 중간선이 이제 몇 개가 있냐? 볼륨저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이 중간선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몇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락 종류 있고, 여기에 그러면 이제 6개의 캔들의 조건과, 그다음 6개의 캔들의 조건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21입평 이동 평균을 갖고 매매할 때는 21입평 이동 평균을 갖고 매매할 때는 이 캔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상승 강도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예? 상승 강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상승가 안 나오니까 이 볼륨저 밴드의 응축과 수축. 볼륨저 밴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응축과 좁아짐과 넓음이 뭡니까? 상승의 강도와 패턴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붉었을 때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붉었을 때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볼륨저 밴드가 횡보일 때가 있고, 세 번째가 어떻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봉 때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해요?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은 봉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볼륨저 밴드가 그대로, 요게 이제 네 번째고, 자, 다섯 번째 볼륨저 밴드가 가만히 있는데 검은 봉일 때죠. 검은 봉입니다. 검은 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뭡니까?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검은봉, 그러니까 21 2평이죠. 볼륨저 밴드를 이탈하면서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넓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21 2평의 캔들 색깔과 볼륨저 밴드 관계가 어떻게 해요? 6종류가 있습니다. 6종류. 6종류가 있어요. 오늘 주식이 어제 미국 증시가 2% 뜨고 유럽 증시도 떴는데 오늘 막 뜰 줄 알았는데 왜 한마디로 국 쏟았습니다. 그 국이 뭡니까? 그 인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좀. 내가 볼 때는요, 참 인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구구한 것들이, 인간 안 돼요. 구구한 것들이, 그래서, 볼륨저 밴드 딱 한번 보시죠. 볼륨저 밴드. 그래, 이제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볼륨저 밴드, 우리가 캔들이 21평에 닿았을 때, 이 볼륨저 밴드 양 사이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사이, 뭐, 다이마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캔들 차트 21평, 22평 내면에 답답함이 있는데, 그때 볼륨저 밴드에 액션이 있다고, 액션. 그러면, 실제로 뭡니까? 요 캔들 하나에 몇 개? 3개의 유형이 있겠죠. 캔들 하나에 3개의 유형. 그러면 여기 캔들, 이거 9개. 이거 몇 개? 9개. 총 몇 개? 18개 유형이 있겠죠. 18개 유형이. 참 쉽게 하락하는데 뭐, 어렵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캔들이 21평 아래에 있을 때 이 3가지 유형이 있고, 캔들 2평이 어떻게 뚫을 때 3가지 유형이 있고, 캔들이 위에 갔을 때 3가지 유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3가지 유형이 다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유형. 그러니까 총 어떻게? 18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18가지. 쉬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8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18가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볼 것 없죠. 첫째 상승하는 유형부터 볼게요. 상승하는 유형은. 자, 검은 거는 어떻게? 자, 100% 상승하는 유형. 100% 상승하는 유형이 요 2개죠, 2개. 요 2개입니다. 요 2개는 상승의 유형이 상승. 상승할 때, 어디요? 어디? 볼륨저 밴드만 안 줄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상승합니다, 무조건. 볼륨저 밴드만 안 줄면. 볼륨저 밴드 줄면 일단 볼륨저 밴드 상단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자, 요걸로 어떻게, A, B, C로 합대요, A, B, C. 요것도, A, B, C, D, E, F 이렇게 하자고요. 자, A는 일단 좀 기다리세요. B, C 같은 경우에는 1번, 볼륨저 밴드만 안 줄면은 상승한다, 안 한다? 하죠. 더 상승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늘어나는 경우는 계속 추격 뭡니까? 추격.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죠.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볼륨저 밴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상승이에요, 상승. 그러니까 시중에 볼륨저 밴드 체크 다 환불하세요, 환불. 다 환불하시라고.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나면 상승한다, 안 한다? 왜? 활동성이 높이가, 목표 가격이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니까 올라가요, 안 가요? 올라가죠. 근데 막 어렵다 캐푸는 분이 있는데 어렵으면 더 쉽게 못 가르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21평. 자, 21평 관통했죠? 관통하는데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면 이 가까이 가니까 끝나요, 안 나요? 끝나뿐단 말이에요, 끝나. 이 볼륨저 밴드 상단에 팔아라, 하단 팔아라, 그거 다 무효예요, 무효라고. 무효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BC 같은 경우에는 볼륨저 밴드 좁아지는 거 외에 놓고는 계속 어떻게, 뭐로? 요거는 계속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다만 이제 A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A가. 상승인데, 어떻게, 이 밑에 있단 말이야. 이런 주식은 21 2평 자체가 뭐가 됩니까?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저항. 지지와 저항이 돼요. 우리가 가장 애매할 때가 이 1번입니다, 1번. 사회들. 1번 때는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여기 A 때는 1번도 안 되고 2번도 하고, 오직 어떻게, 밴드가 늘어날 때만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자, 여기죠.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거는 매수되는 거예요. 요렇게 배우니까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송촌놈은요, 교양과 지덕체가 겸비된 강입니다. 지덕체가, 교양과 지덕체가 겸비된 강이라고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 B, C 이걸 보시면 한눈에 공식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볼륨저 밴드 중간선 아래 양봉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아래 양봉일 때는 어떻게? 밴드가 늘어나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 지지와 저항이 돼버리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21평을 뚫을 때 어떻게? 밴드 횡보도 괜찮다. 왜? 올라가는 사이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좁아지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되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밴드 요거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게 밴드 뭡니까? 상승 양봉 밴드 9개의 패턴이죠. 여기 패턴이 딱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 하락 패턴. 하락 패턴 9개가 딱 나오는 거죠. 하락 패턴. 자, 그 다음 뭡니까? 밴드가 상단에 있을 때. 상단에 있을 때. 상단이 있을 때요. 상단이 있을 때는 이게 반대입니다. 뭡니까? 밴드가 좁아지는 거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 D일 때는 밴드가 좁아지는 거 사면 안 돼요. 왜? 21일병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음봉들은요. 음봉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밴드가 어떻게? 좁아지면 안 돼. 아직 안 좁아져. 그러니까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점점 좁아지죠? 음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음봉 나오니까 좁아지니까 음봉 나오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평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밴드 양쪽 사이드에 좁아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횡보나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괜찮아요. 왜? 21평이 뭐랍니까? 황금 미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머지는 볼 거 없죠. 그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까? 나머지는 이거 뭡니까? 이거 일단은 밴드가 요때는 뭡니까? 밴드 좁아지면 안 되는 거죠. 밴드 횡보나 늘어나는 거는 괜찮다죠. 그 ED입니다. ED. 이거 뭡니까? 밴드 늘어나면 어떻게 사망이에요. F는 늘어나면 사망이란 말이야. 사망.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E는 밴드가 좁아지면은 버팁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밴드가 좁아지면 왜? 떨어질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대신 밴드가 늘거나, 어떻게? 밴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21평 물려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주가는 하락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이게? 자, 좁아져가 버텼어요. 근데 좁아졌다 벌어지니까 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평 이탈할 때 밴드가 무조건 확 좁아지는 거는 버틸 수가 있는데 거기서 늘어나 버리면 어디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게 뭡니까? 밴드와 뭡니까? 겐들의 관계죠. 밴드 관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중간 밴드의 이평입니다. 그러니까 겐들이 우리 몇 개가 있습니까? 9개가 있다. 6개가 있다. 6개. 몇 가지? 총 18가지의 전제가 있다. 18가지 전제. 그러니까 결론 한번 정리하면 1번 뭡니까? 밴드가 늘어날 때만 산다. B, C는 뭡니까? 밴드 좁는 거 빼놓고 무조건 사도 된다. D는 뭡니까? 밴드가 좁아질 때 어떻게?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요거는 어떻게? 그 대신 반대죠? 요거는 반대단 말이야. 요래 일목요연하면 밴드 중간선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밴드 중간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단계, 자, 요 이제 기초를 다졌죠?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 밴드가 딱 있습니다. 밴드가. 자, 이제 이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중앙선. 자, 다시 그릴게요. 이 중앙선입니다. 자, 중앙선이죠. 자, 밴드가 옆에 있죠. 이거 생각하지 마. 이 중앙선이더만. 중앙선이 뭡니까? 21 2평이죠. 21 2평. 여기에 가장 기초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최근의 캔들이죠. 최근의 캔들. 몇 개 캔들? 5개 캔들, 10개 캔들은 이건 밴드에서 계속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계속 쓰입니다. 계속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검은봉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입니다. 양봉. 자, 이게 좋아.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1번. 좀 그래 들으시 하지만 1번이 좋아요. 1번이. 이거 양봉이에요. 이거 뭡니까? 음봉이라고.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거 환장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껌 따고 양봉이 아니고 불 따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요즘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라고요. 겉보기는 늑대 같지만.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자, 한번 보세요. 자, 21위평입니다. 21위평. 21위평의 최근의 캔들 차트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캔들 차트를. 캔들 차트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양봉 몇 개입니까? 양봉. 양봉 몇 개요? 양봉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이거 음봉입니다. 음봉. 안 그러면 요거도 양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5일 5개죠. 양봉 3개는 주식이 상승한다, 상승 안 한다. 상승한다, 안 한다. 요래 볼 수도 있는데 요거 21위평 있을 때는 어떻게? 21위평 위에 몇 개냐, 아래 몇 개냐로 나누셔도 됩니다. 종가가. 그러니까 21위평 위에 몇 개냐, 아래 몇 개냐, 요래 나누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꼭지 밴드 상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밴드 상단에서는 캔들의 색깔 갖고 분류를 하라고 했죠. 근데 21위평은 아니에요. 밴드 중간선은. 밴드 중간선에 캔들이 몇 개 있느냐, 아래에 몇 개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차트 한번 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밴드는 21위평이 책에 몇 개 있느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밴드 중심선입니다. 자, 밴드 중심선이죠? 중심선이에요. 자, 결론은 어때? 하나, 둘, 셋, 넷. 이거 어떻게, 하나, 둘, 세 개 넘을 때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식을 매수를 해야죠, 매수를. 세 개 넘으면 매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세 개 넘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 건들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5개 중에 3개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늦어도 여기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 단순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상단 하단에서 어떻게 개수를 여러분 쳐요. 그 중에 어떻게 검은 봉이면 더 쉬워죠.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오늘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5음이죠. 5음봉. 5음봉이면 오늘 고점 어떻게 해야 돼요? 5음봉이면 5음봉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 계속 내가 어떻게 몇 개? 예? 오늘 고점에 매도 쳐야 돼요. 고점에 매도. 고점에 매도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21위평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다시 반등한다 안 한다?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중간선에서 어디로 갔었나 이걸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요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코스피 10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부터 볼게요. 자, 포스코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포스코. 자, 한번 보세요. 포스코. 몇 개예요? 몇 개? 1, 2, 3, 4, 5 중에 얼마? 음봉이 몇 개예요? 음봉이 4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21평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 21평 위에 몇 개예요? 캔들이? 5개니까 위에 20일 다 잊자마자 올라가요 안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1평 위에 캔들이 몇 개냐, 아래 캔들이 몇 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륨저 밴드를 볼 때. 위에 몇 개냐, 아래 몇 개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기 보세요. 1, 2, 3, 4, 5인데 땡긴다. 이 축이 어떻게 됩니까? 양봉, 계속 양봉이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를 실제로요, 하단에서 매수하기 힘들어요. 볼륨저 중단에서 매수를 해야 돼, 중단에서. 중단을 매수해가지고 상승적으로 가는 거죠.
중단해서 사귀어야 돼. 원래 중단해서. 그게 뭡니까? 이평정배열 매매죠. 이평정배열 매매. 그 정배열에서 어떻게? 자, 우리 21평 매매에서 볼륨자 밴드가 강해졌냐? 근데 매매를 했는데 넓어지다가 안 넓어져. 안 넓어지면 더 간다, 못 간다? 더 못 간다. 아까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볼륨자 밴드는요, 밴드가 뭡니까? 밴드. 그대로 밴드입니다, 밴드. 밴드. 밴드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의 응축이 뭐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밴드가 넓어지냐 좁아지냐. 그러면 내가 언제 밴드의 중심선을 관통하고 하방하고 이탈할 때 그때 어떻게 밴드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따라서 길이 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전문 원서는요. 뭐 합니까? 공능목, 눌림목, 공능목, 고개 들기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이게 이 공룡이라 공룡. 공룡목이 어떻게 눌림 주고 있다. 또 공룡목이 눌림. 이 공룡능이라게. 이게 타원이 크면 클수록 반등이 어떻게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게 굉장히. 그 기점이 어떻게? 그 기점이 어떻게? 이 중심선인 볼륨주인데 중심선인 21평이다. 결론은 뭡니까? 손절매가 나고 어떻게? 손절매와 매수 타임을 어떻게? 이 중심선에서 보라는 거죠. 그 중심선에 우리가 21평 매매를 하더라도 그 21평 매매 사가지고 잘못하면 그때부터 속임수레가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 빠짐을 어떻게?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볼륨저 밴드 뭐고 하단선과 상단선의 캐파를 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볼륨저 밴드 하단선과 상단선 어떻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되니까 주가가 뜰 때 볼륨저 상단선의 위쪽으로 튼다는 말은 뭡니까? 상승 궤도가 더 높다 안 높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상한가 하한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볼륨저 밴드가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자, 한번 뚝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자, 아까 내가 했죠. 올라가는데 볼륨저가 좁아지고 있다. 아직 그 수익 크게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 왜 어떻게 수익 나요? 단기라도 볼륨저가 넓어져야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웃겨주게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면 수익이 무조건 안 납니다. 결론은 뭡니까? 21평 볼 필요 없이 이거는 떠봐야 볼륨저 오는 데서 어떻게 해요? 받치고 다시 내려와 버리는 거죠. 받치고 내려와 버립니다. 받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자, 상승해서 계속 타고 가죠? 타고 갑니다. 근데 볼륨저 밴드가 어떻게? 크게 안, 자, 상승은 해요, 상승은 볼륨저 밴드 선이 3개 다 상승하죠? 그렇지만 볼륨저가 넓어져요? 안 넓어요? 별로 안 넓어지죠? 안 넓어진다는 것은 활동성이 크다, 안 크다? 작다는 겁니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시점 요 포인트죠? 요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바로 넓어지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요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매수 못해요. 주식은요, 바닥에 매수할 생각하지 마세요. 응? 바닥에. 응? 어제 한나라당 누굽니까? 국자입니까? 뭡니까? 그분이 바른 말 했더만요. 판사 많이 빠보노있긴 하는 짓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변호사님들은 어릴 때부터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변호사님들은. 정치가 돈 많아야 되는 거라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다 부자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부자 이랬으면 어떡해? 변호사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부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서울시장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변호사면 무료 변호 몇 번 했느냐? 무료 변호. 그런 거 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참나, 무료 변론을 몇 번 했는가? 너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료 변론. 나는 이제 보통 때 선거 기간 말고 시장 댕기는 사람 찍어주려고, 시장. 그 선거 기간 때 시장 좀 댕기지 말고, 백화점 댕기다가, 선거 기간 때 시장 댕기는 사람. 나는 선거 기간 끝나고 시장 댕기는 사람 찍어주려고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기아차죠.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즉, 상승은 하지만, 어떻게 폭이 좁아지죠. 활동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랍니까? 볼륨저 밴드는 활동성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볼륨저 밴드 띄워놓고 밑에 거리랑 띄우는 거. 그게 소위 말해서 뻥 전문가죠. 볼륨저 밴드 거리랑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필요가 없죠. 왜 필요하냐고. 또 이 이야기 해놓으면 또 8개 증권사 방송에 또 볼륨주변 띄우면 다 밑에 또 거래량 다 지운대. 다 지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LG화학, LG화학. LG화학 보세요. 서서히 어떻게 조금 늘어나죠? 늘어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대신 오늘 이탈. 아직까지 괜찮아. 그 대신 좁아지면 어떻게 되면 그럼? 때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은 모양이다. 왜? 위쪽이 더 강하죠? 위쪽이 더 강하죠. 그 대신 어떻게? 여기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20일 밑에 캔들 2개 더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볼 거 있어 없어요? 볼 거. 20일 아래 캔들이 검은 게 3개 찍는다. 그거 볼 거 없어요. 그거는 볼륨점에서 늘어나는 순간에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빠져버려요. 더 빨리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 현대모업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좁아지니까 올라가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방금 이야기다. 내가 했죠? 캔들이 21평 위에 있더라도 볼륨점이 더 좁아지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때 누가 샀느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봐야 돼요. 너무 엉터리로 볼륨점 상단에 팔아라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 볼륨점 밴드 이게 왜 있었겠습니까? 그게 왜 있었겠느냐고. 왜 있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증권 패턴 움직임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증권이요, 전형적으로 약세 때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 이 피라미드 모양을 보입니다. 이 피라미드이 나중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등 주식밖에 안 가요. 1등 주식. 이게 뭐였어요? 내가 악쓰면서 여러분 때 주식 사락하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왜 안 샀어요? 제가 여러분들 때 삼성전자 OV자 내가 사라 했잖아요. 없는 분 내가 안 갚니까? 등기부등본 띄우라고 내가 빌려준다고. 삼성전자 팔고 기다리면 되는 거라. 왜? 삼성전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나라는 포트가 필요가 없다니까. 왜? 포트 자기 돈 100 있으면 삼성전자 50% 내지 70% 사면 돼. 포트가 이거보다 수익 더 좋은 거 있는겨 없는겨? 왜 그런데 그래 못 했는겨? 부모님 묘지가가 반상 좀 했는겨? 삼성전자 여러분 자기 포트에 50% 70% 다른 거 하지 마세요. 1등 주식만 사라고. 1등 주식만. 나 참 웃겨요. 우리나라는 2, 3등 필요가 없어요. 2, 3등. 삼성전자만 어떻게 사시라고요. 저평가됐다고 구구 주식 사면 구구하게 내가 증자마자 코피 터진다고. 삼성전자 사면서 지금 내가 팔으라 했죠. 팔고 기다리세요. 언제? 삼성전자 아까 볼륨저 밴드처럼 밑에서 20일 돌도 올라갈 때 사시라고. 삼성전자만 매매하세요. 삼성전자만. 응? 삼성전자만 매매하시라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피라미드로 움직입니다. 이게 나중 말기 되면 어떻게 하면 이래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다 안 떠요, 다. 빠질 때 왜 때문에 이쪽이 더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왜 됩니까? 피라미드형으로 딱 가죠, 우리나라 주식이. 그 다음 가는 게 또 재밌습니다. 그 다음 가는 게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 쇠기형으로 갑니다, 쇠기형. 학진형이라고 하죠. 나는 학진형이 세종대왕이 나는 학진형 만드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이게 세종대왕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누군 줄 아닙니까, 여러분? 학진형이 만든 사람이. 학진형 만든 사람이요, 여러분, 장비입니다, 장비. 여러분, 삼국지 보면요, 유비, 관우, 장비가 이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전응아가 누군 줄 압니까? 전응아, 유비. 유비가 제일 전응아예요. 두 번째 관우, 장비가 머리 제일 좋습니다. 예. 장비가요, 성질 급한 거 빼놓고, 장비 부인이 조씨 부인이요, 장비하고 장에 갈 때 우에 갔습니까? 장비가 이거 야사에 나옵니다. 장비가 이제 눈이 이제 헷가득하다가 장기 가려고 어느 여자 처녀를 봤어요. 그 처녀가 뭐 합니까? 장비가 머리는 좋은데 성격이 급하거든요. 급하니까 왜입니까? 장비 보고 어떻게 바늘 100개를 주면서 매일 100개 바늘을 꼭 이어가오라고 합니다. 근데 장비가 기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장비가 여러분. 장비 기질이. 상고 처력할 때 장비가 끝내주죠. 왜입니까? 장비가.
제갈공명이 그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전부 여기는 유비하고 관우는 어떻게? 자, 유비는 뭡니까? 여기 집신 씻던 사람 집신. 관우는 뭡니까? 서당에 앉아가 글이나 어떻게 좀 그래도 초동서당 하늘천 따지 사사상경처럼 합니다. 그 장비는 뭐예요? 장비는 집안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거 설주로 뭡니까? 서에다가 백수예요. 백수. 먹고 노고 할 짓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부 백수시장에서 매일 어떻게 술 얻어먹는 사람들이에요. 백수. 백수들이 저거 뭐 한다고. 그 중에 장비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 장비가 제일 머리가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갈공명 꼬실 때입니다. 제갈공명이 어떻게 꼼짝을 안 합니다. 장비가 열받아가 위입니까? 불이 약간 큰 소리 쳐봅니다. 그리고 공명이 벌떡 서가 문티 나옵니다. 그래서 공명이 어떻게 그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비가 제일 똑똑해요. 장비가. 성질 급한 거 빼놓고. 제일 똑똑하단 말이에요. 제일 똑똑해요. 그 장비가 똑똑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큰 소리. 결론은 뭡니까? 큰 소리. 1등. 큰 소리, 제 큰 소리. 자, 그러면 뭡니까? 자, 1등 주식.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 다음에 쇠기형으로 갑니다. 이 학진영이 장비가 어떻게 상대 적군을 돌격할 때 이런 식으로 갔어요. 왜? 특히 기마. 학진영으로 갔단 말이에요. 학진영.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다 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장비가 서죠, 장비. 장비가 셉니다. 장비가 쫙 서가 막 탁 달리면서. 여기 이 학진법이 어떻게 조조가 손들었죠. 송건도 손들었죠. 장비는 싸우면 항시 이겼어요. 왜? 이 학진영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왜? 장비는 어떻게 인원이 항시 많을 때 안 싸웠어요. 적을 때. 어떻게? 항시 기마병을 해가 돌격 앞으로. 이걸 뻗긴 사람이, 이것도 비싸게 한 사람이 뭡니까? 조자료이죠, 조자료. 이 학진법이 세종대왕 이순신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비가 만든 거예요, 장비가. 이 학진영인데, 이 학진영이 또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주식이 우리나라가 피라미드 따면 이래 뜹니다. 1등 주식은 또 떠요. 여러분 갖고 있는 2, 3, 4등 주식 안 떠.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 그 다음 뭡니까? 문디 같은 것들, 작전주들이 뜬단 말이에요, 작전주들이. 1등하고 작전주밖에 안 돼요. 여기 작전주에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전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주식이 뭡니까? 뻥철수 주식. 뻥이나 뻥 치고 다니다가 뻥 되는 거예요. 오세요. 뻥철수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얼굴로 오랐습니다. 뻥철수 돼가지고. 그렇지만 1등 주식은 또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평가됐다 하는, 업종에 저평가됐다 하는 주식, 대표적으로 구구전자, 오늘 정자 1조 한다는 자다. 그런 주식 안 떠요. 계속 안 뜹니다. 그거는, 구구 주식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갑니다. 학진영이 가요. 그렇지만 1등 주식이 또 간단 말이에요. 1등 주식이. 이거 개인들 진을 다 빼요. 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왜 간 줄 압니까? 마지막에 개인들 돈 좀 먹는 주식이 나와요. 뭐 나옵니까? 그게 두팔천정형이 나옵니다. 두팔천정형이. 1등 주식 가고, 기다리면 2등 주식 가고, 기다리면 3등 주식 갑니다. 이게 어떻게, 누구나 다 먹고 거의 상투입니다, 상투.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뭡니까? 1등 주식은 계속 어떻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1등 주식은. 1등 주식 계속 가요, 1등 주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면 시가총액 많은 놈이 떠야 종합주가가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근데 왜 시가총액 많은 종목 안 삽니까? 그 심보가 나쁜 거예요, 심보가. 볼륨세면도 많이 병만 삼성전자 앞으로 안 사면 다 무효야. 지금은 삼성 사지 마세요. 내가 팔아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60%는 놔두시라고. 50% 60%는 어떻게 삼성전자 빠져가 어떻게 21평 다 돌 때 사요. 삼성전자만 매매하세요. 여러분 전문가 방송 다 횡행해 필요 없어요. 나 전문가 생활 해봤어요. 삼성전자 매매보다 수익 나는 종목 없어요. 삼성전자 매매 안 한 거 후회 안 스럽습니까? 후회 안 스럽습니까? 요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 W 방송, M 방송, E 방송 다 거쳐오셨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수익 나는 게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왜? 구조적으로 안 나죠. 종합주가 지수시면 시가총액 제일 많은 게 떠야 됩니까? 안 떠야 됩니까? 그거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여러분, 아무리 진손성찬 말은 뭐합니까? 어떻게 소금 없으면 다 무효예요. 주식의 소금이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게 팔고 기다리시라고. 또 사면 된다고. 삼성전자 앞으로 50%에서 어떻게 70%는 삼성전자로 치세요, 몰빵.
몰빵 치시라니까요. 삼성전자 부도납니까? 정자 무식하게 구구전자처럼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오늘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항시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피라밋이나 쐐기형이나 어떻게 해요? 두팔천정형이나 어떻겠습니까? 두팔천정형이나 항시 1등 주식은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1등 주식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1등 주식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 볼륨저 밴드를 어떻게 항시 중간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볼륨저 밴드 중간선을 타고 갑니다. 중간선. 그러면 내가 언제 사야 됩니까? 볼륨저 중간선, 볼륨저 밑에 주식 사지 마세요. 밑에 살라고 하지 마시라고. 중간선 받아. 보통 볼륨저 밴드 중간선이 뭡니까? 실질 매수 타임입니다. 매수 타임. 그래서 중간선, 그 매수 타임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쉽게 하는 법 있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 가르쳐 줬습니까? 512평이 볼륨저 밴드를 이탈할 때 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죠? 자, 여기서 볼륨저 밴드를 씁니다. 여러분, 캔들 보고 사면 힘들어요. 캔들 보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는 이게죠? 자, 볼륨저 밴드 한번 볼게요. 볼륨저 밴드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 볼륨저 밴드고 어떻게 해요? 자, 512평입니다. 512평. 512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나오면 어떻습니까? 늦어도 언제요? 늦어도 512평이 어떻게? 밴드 이틀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512평 골든크로스 주식 사락하죠. 그 골든크로스 주식 사는 타임이 어떻게? 밴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넓어질 때. 넓어질 때 사라는 거죠. 실제로 5일 골든크로스하고 단기 상투돼 버립니다. 상투. 그때 왜? 확 안 늘어난다고. 동시다발로 늘어나야 돼. 왜? 활동성이 커야 된다. 파는 사람, 산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좁아지면서 이탈한다. 좁아지면 이탈한다. 그거는 폭락이에요. 폭락. 좁아지면서 이탈한 폭락에서 넓어지면 더 급격히. 넓어진다는 말은 하락에 넓어진다는 하락 강도가 더욱더 어떻게 더 세진다는 거죠. 하락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겁니다. 하락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 보세요. 좁아지죠? 좁아지면 하락 강도가 세다 안 세다? 안 세죠? 왜? 떨어지면서 넓어지면 하락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강도가 세지는 안 세지는 게 볼륨. 우리가 21평 매매 그 자체만으로는 볼륨저 매매가 안 됩니다. 안 돼요. 21평 그 자체만은 볼륨저 매매는 안 되니까. 21평 자체는 매수 매도 타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20평 뜨거나 20 뜨면 사지만 어떻게 볼륨저 밴드 없으면 어떻게 강도를 모르죠. 얼마쯤 세는지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시 볼 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볼륨저 밴드 상단 닿을 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질 주가는 어떻게 볼륨저 밴드 중간선 전후 올 때, 이때 관통하거나 움직일 때, 그때가 어떻게 실제로 이 볼륨저 밴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볼륨저 밴드 오늘 한번 볼게요. 볼륨저 밴드 하향 이탈 종목 한번 보세요. 하향 이탈 종목. 전멸 나버리죠. 첫 번째가 오늘 구구전자가 대부분 나오네요. 제가 오늘 하향 이탈 중에 1등이 구구전자. 9,000원 빠졌어요. 구구전자. 자, 주가 위치가 뭡니까? 주가 위치. 볼륨저 밴드 주가 위치가 우리가 말하는 21평입니다. 21평이 오늘 어떻게 주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21평 관통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중간선에 있는 캔들입니다. 중간선에 있는 종목 중에 떨어질 때는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거는 어떻게 반등하지만은 넓어지면은 그 주식은 따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체. 이렇게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륨저 밴드 주가 위치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상승할 때도 위치고 하락할 때도 오늘 주가 빠지니까 파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주가 위치에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캔들이 21평 볼륨저 밴드를 하락 이탈할 때 하락에 걸렸을 때 그때 캔들을 보고 어제와 오늘 차이에서 어떻게 해요? 외부 밴드가 좁아지면은
보유하면 되지만 넓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날 매도를 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본들로 책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읽어봐요. 지금 읽어봐요. 그렇죠? 안 맞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왜? 엉터리로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론저변들을 여러분께서 이래 하시면 실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러면 장이, 제가 여러분한테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61평에 이제 도전하지 마라.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쭉 했습니다. 자, 61평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61평이 며칠 있으면 이제 주가가 돌아요. 61평이 돕니다. 61평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싹 돌아옵니다. 61평이 돌아와요. 61평. 그럼 61평이 상승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파악해야 돼요. 자, 61평 상승하는 방법이 뭡니까? 61평이. 요거하고 맞추도록 하세요. 61평이 상승하는 방법이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신고가만 상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신저가는 가만히 있겠죠. 횡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저가가 상승하고 신고가 상승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유가가요, 화끈하게 떴다가 화끈하게 식는 게 전형적으로 신고가가 61평이 떠가지고 60평을 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주가가 확 떴다 확 빠져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테크닉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전형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44,000원 납니다. 44,000원. 44,000원이나 어떻게 해요? 43,000원이 나와요. 이때는요. 이때. 아시겠죠? 짧으면 2한 어떻게 3원 나오거나 어떻게 4만 어떻게 2원 이틀 뜨거나 3일 떠가 이틀 빠지는 겁니다. 이럴 때 굉장히 결론은 뭡니까? 이쪽 부위가 60일 끝될 때 이때부터 60일 될 때죠. 그죠? 그때 되면 뭡니까? 저가도 뜨고 고가도 뜰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박스권 매매를. 그러니까 61일 평도 이것도 물론 초보 단계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해야 돼요. 제가 방송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초보 단계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매매를 지금은 어떻게 테크닉식으로 해요. 지금 보세요. 3일 떴다가 4일 빠지고 좀 그럼 보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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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래 나온다. 그러니까 3일, 4일 떴다가 3일 빠지고 계속 보세요. 여러분. 자, 3, 4일 떴다가 빠지고 3일 떴다가 이틀 빠지고 3일 떴다가 4일 빠지고 3일 떴다가 4일 빠지고 4일 떴다가 3일 빠지고 5일 떴다가 3일 빠지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패턴을 잘 타죠. 결론은 주가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종합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종합주가가 움직이면 지금은 뭘 해야 된다고요? 지수 관련 주식을 2박 3일로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왜? 짧은 시간에 주가가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지금 여기 어떻게 ELW 옵션 하면요. 가정법원 갑니다. 가정법원 가요. ELW 옵션 하지 마세요. ELW 옵션 하지 마. 코스닥은 종이에요. 여러분 코스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 하면 안 됩니까? 코스닥 매매하는 사람 93, 4%가 개인이에요. 개인들 돈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지금 코피 터져 있는데 그 코피를 받아가 뺏어가면 되겠어요. 코스닥 어떻게 외국인과 기관 다 줘버렸어요. 코스닥 매매하지 마시라고요. 뻥대입니다. 뻥대. ELW 하지 마세요. 사기예요. 사기. 옵션도 사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이 주가가 어떻게 결론은 뭡니까? 61평이 여기 있는데 이 끝이 이 주위에 올 때까지는 여러분은 당분간 박스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한 3주 쉬었는데요. 그 사이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하고 내일 그만두더라도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고 여러분 다른 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저 마음은 아시죠? 예? 저 마음 아시죠? 예, 저 마음 아시죠? 예, 여러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식요, 예? 별거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인류예요. 인류 주식만 샀어요. 인류 주식만.
아시겠죠? 구구전자 그런 거 사지 마시라고요. 구구전자. 구구하니까 인류 지식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어디? 센TV 방송촌입니다. 감사합니다.